네, 일러 인버터입니다. 네, 보통은 네, 수조 펌프 또는 물 끌어올리는 네, 정관, 이런 아파트 저수조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물기, 습기, 침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고장이 잦은 편이긴 하죠. 자, 그럼 살짝 덮개를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버튼 해당되어 있는 보드고요.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보드가 한 장, 그리고 위에 또 조그마한 쪽보드가 한 장 더 꽂혀 있습니다. 네, 눈으로 살펴볼 때는 네, 부품도 몇 가지 없는 것 같고요. 네, 부품이 타거나 또는 손상된 것, 그런 자리는 눈에 잘 띄지를 않네요. 마저 분리를 캐스로부터 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로부터 네, 드러내게 되면 밑에 도톰하니 네,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하게 되면 전자부속에서는 대부분이가 방열판, 네, 열을 식혀주는 네, 그런 부품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부품이 좀 굉장히 크죠. 밑바닥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인가 좀 열이 많이 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기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여기에서는 힘쓰는 라인이 다리 3개짜리 큰 것이 많이 더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모아져서 있는 것을 우리가 모듈 이렇게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IP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PM이 밑면에 보시면 나사 핀, 네, 그러니까 다리라 그러죠. 다리 핀이 많이 있는 자리, 네,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있고요. 여기가 또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다리가 많은 거, 핀 수가 많은 거, 이게 IPM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중간에 기판 사이에 그 자리만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수기, 그게 IP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은 거기서 쓰고 기능들이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랍니다. 그러면 이 제품 고장 증상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리이겠죠. 네, 저는 이쪽에 들어가고요, 이쪽에서. 네, 그리고 출력은 현재 모터를 빼놓고 오픈시켰기 때문에 여기 모터 헤어져 있는 UVW, 네, 삼상 교류 전동기 돌려주는 네, 인버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삼상 모터 돌려주는 것은 이런 일러 펌프 뿐만이 아니라 또는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컨베어 벨트 돌려준다든지 또는 목기 제기 같은 거 깎을 때 모터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더러는 정회전, 역회전, 왼쪽 돌고 오른쪽 돌고 네, 그런 걸 설정해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인버터인데요. 여기는 인버터 기능에서 일단 인버터가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원 들어오는 동작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동작을 확인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고장 증상은 네, 전원 물량이 되겠습니다. 네, 습기가 차면서 아마 입구단부터 전원이 들어가면서 고장 나지 않았을까 라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마저 나사를 풀고 분해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4개짜리는 많이 분들하죠. 브릿지 다이오드라 그래서 다이오드 4개가 뭉쳐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옆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핀수가 많은 거, 네, 저게 IGBT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일단 저 IPM이 먼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이제 살펴보고, 먼저 수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재고 상황을 좀 살펴야 되는 것이고, 부품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걸 다 해놓고도, 쉽게 해서 이쪽 입구단이라든가 전원 들어오는데 해당되는 거 싹 해놓고도 주요 내용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이 보상받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품이 유통되는지 연식에 따라서 또 재고는 있는지 부품 선제 불량인지
판단을 하고, 네, 그리고 이쪽 전원부부터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테스트 과정의 순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있는 쪽보드를 빼고 밑에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쪽에 전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2차단에 전압이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가장 쉽게 파악하는 경우는 스코프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빠르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꽂고 파형이 넘어오는지, 파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꽂습니다. 감전 조심하시고. 전기 꽂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쪽에 파형이 넘어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살짝 찍어서 되면은 스코프 파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때 주파수라든지 파형 모양을 읽어가면서 살펴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건너편에 찍어서 되면은 이제 직류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죠. 자, 직류로 바꿔서 나오는 겁니다. 정중앙에 원래 선이 있었는데 다시 빼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플립플립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밑에 하나를 더 찍어서 대보면은 파형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 건너편에 나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나오냐, 쭉 해서 일자로 깨끗하게 맥류라 그러죠. 이번에는 좀 약간 파고가 낮죠, 그죠? 조금 높이가 낮은 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12V다 그러면 이번에는 5V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세한 경우는 디지털 스코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몇 볼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맥류, 쉽게 해서 너울성 파도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불량이겠죠. 네, 그런 거를 이런 테스트기를 통해서 숫자로만 보는데 여기서는 파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형을 관측하는 것이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전원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장났을 때는 수리를 좀 하고, 이어서 밑면에 있는 IPM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런 IPM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PM 전용 테스트기가 있죠. IP 테스트기. 그러니까 IC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상 유무를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측 장비를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 또 엑스레이보다도 조금 더 다른 거를 바라보겠다.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CT 또는 MRI 그런 계측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의료기기를 해서 사용하듯이 이쪽에서도 맞는 계측 장비를 가지고 쓰는 건데요. 이 IC는 이 IC 고유의 파형이 있기 때문에 그 파형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스코프와 같은 파형을 불러들여서 IC 밑에를 한번 잠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화면상에 적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관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핀 이쪽에 먼저 하나 찍어 보도록 합니다. 네, 찍었습니다. 화면 어떻게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옵니까? 네, 그러면 2번 핀을 찍어 봅니다. 네, 3번 핀. 네, 우리가 이거 지금 모양새를 보시면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 숫자로만 보던 거와 약간 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저기에 심벌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다시 숫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것도 찍어 봅니다. 네, 이게 이제 IC 상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주변 수자들이 어떻게 엮여져 있나, 시켜서 회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에 따라서 판단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비로 측정을 한다라는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합니다. 자. 네, 이와 같이 파형이 나왔을 때 그 파형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부품이 고장이 났는지 교환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여드리는 파형, 목수의 꿈 동영상에 나와 있는 모든 파형들은 정상적인 화면들 위주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파형을 주로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정상적인 거하고 정상적인 거하고 자꾸 혼동돼서 헷갈리듯이 그렇게 보게 되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거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는 수리하고 나서 그리고 부품 시정한 뒤에 정상적인 동작에 대해서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참고서처럼 백과사전처럼 떠들어 볼 때 비교하거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파형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듯이 그렇게 정상적인 파형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보드를 케이스 안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를 완전히 닫게 돼서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 모터 연결하는 선이죠. 설정에 따라서 모터의 신호가 나와서 내부에 고장이 닫혀져 있을 때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쳐놓은 거 또다시 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여기 모터 때문에 잠깐 놔두고요. 그리고 전기를 꽂아서 이쪽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한번 꽂아 볼게요. 네,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다 됐거든요. 모터가 연기를 안 됐다든지 외부 통신에서 주고받는 게 안 됐을 때는 에러 코드가 뜬다든지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시 설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호를 주고받을 때에 연결하는 모터를 연결하면 다 끝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전원이 안 들어왔던 건데 전원을 들어오게끔 해서 다 수리를 마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윌로 수주 펌프 인버터 수리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